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올여름 더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때이른 폭염에 올여름도 꽤 더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계절적인 수혜주 집중적으로 점검하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정말 무지하게 더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올해도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 네. 상황인데 지금 예보들은 올해도 꽤 더울 거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참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참 고생을 했었는데 네. 미세먼지가 가자마자 또 5월 들어서 서울 기온이 이제 30도를 넘나들면서 때일은 좀 더위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기록을 보면 지난 5월 15일에 광주에서는 그 역대 가장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광주 서구의 낮 기온이 무려 33.1도. 5월 달에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가장 이른 기록이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날 서울도 이제 30도를 넘어서면서 한여름 날씨를 좀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그 사상 최대 폭염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좀 고생을 했고, 네. 좀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전력 대란이 오내 만에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으면서 작년에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움직였던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게 과거에는 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잠깐 반짝하다가 끝나는 이러한 테마성에 좀 불과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마치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이런 일회성 흐름이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굉장히 많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좀 여름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난 20일에 벌써 소방청에서는 소방 폭염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하고 폭염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기상청도 사상 최대 폭염을 기록한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역대급 더위가 올여름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때이른 폭염이 올해 여름에 사상 최대 더위, 재난 수준의 더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처럼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일상화된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는 겨울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은 그래도 정말 지낼만 했는데 네. 지금은 겨울은 그래도 좀 버틸만한,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난방은 되는데 네, 사실은 여름이 굉장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위안이라고 하면 엄청 춥다고 했는데도 올겨울이 별로 안 춥다. 그래서 예보가 좀 틀리기를 바라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른 더위, 올여름을 대비하면서 폭염 관련주를 보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런 계절적 업종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죠?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섹터부터 좀 새롭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까지 좀 그 트렌드를 네.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늘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으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수혜 섹터를 본다면은 이제 냉난방 기기 부분들을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좀 여기서도 좀 올해는 좀 특이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냉난방 기기라고 한다면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네. 선풍기 요 정도만 좀 바라봤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지금 폭증하고 있는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부분이 서큘레이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 좀 상품이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큘레이터 하면은 흔히 이제 요식업소 좀 큰 요식업소들에 네. 가면 이 공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석구석 냉방기기가 어떻게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 냉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서큘레이터를 좀 가동시키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에 사상 최대 폭염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전기료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에어컨에 대한 어떤 보조 냉방기기로서 이제 선풍기를 사용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조 역할까지 가능한 서큘레이터가 최근에는 인기 아이템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서큘레이터를 좀 구매하는 부분들이 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난방기기 안에서도 좀 특화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이 얘기 한번 하시지 않았었나요, 서큘레이터 대표님? 서큘레이터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온 겁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한 뭐 대표적인 게 네. 이제 뭐 빙과류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작년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 이 대표적인 빙과류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빙그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빙그레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포기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주목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올해 아무래도 뭐 더워지면 이제 맥주 소비가 좀 늘어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주류업계 특이한 현상이 발포주 신드롬입니다. 이제 발포주라는 거는 이제 하이트 진로의 테라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 이 테라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이트 진로의 그 뭐 특화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맥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 네. 뭐 드라이라든지 뭐 하이트 진로에서 네.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하이트라든지 네. 뭐 드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하나로 새롭게 네, 나온 네. 브랜드입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뭐 지금 뭐 품귀 현상까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들이 좀 여름 수혜주로서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뭐 한전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전력 수요가 뭐 굉장히 좀 딸리면서 뭐 ESS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분석 속에서 작년에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했는데 요즘 ESS는 재미없죠. 그렇죠. 요즘 화재 지금 이제 문제가 되죠. 올해는 좀 그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바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런 화재 논란 네. 속에서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지금 상당히 삭감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은 우리가 좀 제외를 시켜놓고 봐도 좋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보통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또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게 농약과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그 대표적인 뭐 농약 비료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여름에 상당히 좀 집중이 돼 있고 겨울에는 대부분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덥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농약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더불어서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로서 계절적인 요인을 가진 종목들로서 농약과 비료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롭게 좀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인데 전통적인 폭염 수혜주들을 지금까지 뭐 빙과류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맥주 관련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지금 새롭게 약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초에 한번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왜 여름과 관련이 있냐? 우리가 보통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사실 우리가 대형마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 여름에 대형마트에 한번 주말에 갔다가 이 오고 가는데 너무 덥고 주차장 안에서도 너무 더워서 거기서 카트를 끌고 이제 쇼핑을 한 것을 카트를 끌고 제 차까지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오프라인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어떤 매출 부분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좀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배송이 신선식품에 특화된 배송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 특히 이제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우리가 출근할 때 하기 전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신선식품 관련 새벽 배송 업체들이 올 여름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쇼핑이 뭐 일상화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신선식품 새벽 업체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히 1월 17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상장업체 중에서 유일한 수혜주로 지어소프트를 좀 꼽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이 당시에 기억납니다. 예. 한 3,000원대가 안 되고 한 2,000원대 후반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비춰주시면은 네. 이후에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3,000원대에서 한 9,000원대까지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좀 조정은 있겠지만 올 여름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이 지어소프트 같은 업체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따라잡을 필요는 절대 없겠고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주식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좀 가장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큘레이터 이런 부분인데요. 올 5월 들어서 롯데 하이마트, 우리나라 최대 이제 가정 유통업체이죠. 롯데 하이마트에서 통계가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제 5월 들어서 에어컨과 선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에어컨은 70%, 선풍기는 30% 늘었다라는 발표했는데, 제가 서큘레이터 매출 찾아봤더니 무려 165%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선풍기의 30% 증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의 한 6배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폭증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큘레이터를 생산한 업체에 뭐 특화해서 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이나 이런 쪽도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네요. 네, 여름 수혜주 말씀하고 그럼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뭐 김동희 대표님은 뭐 우리가 이제 늘 알 수 있는 똑같은 얘기들은 하지 않으시니까, 예를 들면 여름철 더우니까 뭐 에어컨 관련주 빙가루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보다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시니까요. 종목을 어떤 걸 찾으셨습니까? 네, 좀 그 탑픽 종목으로는 파세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세코. 네. 그 우리가 파세코라고 한다면 흔히 난방기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세코는 이 난방, 특히 이제 석유난로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인데요. 석유난로가 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난방기기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제 난방기기라는 계절적 한계, 즉 이게 겨울에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만 네. 여름에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세코가 그동안에 이제 집중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바로 에어컨과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서큘레이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서큘레이터 부분에서 파세코가 굉장히 좀 다양한 상품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름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들썩이는 가운데서 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파세코는 우리가 좀 주목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파세코의 또 핵심은 에어컨인데, 이 에어컨이 일반적인 대형 가전업체들이 만드는 에어컨이 아니라 실외기 없이 창문에 거치 가능한 에어컨입니다. 즉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온 에어컨을 창문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 이런 에어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좀 많고, 아무래도 대형 가전보다는 이런 콤팩트한 가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이 파세코의 이 실외기 없는 창문에 거치 가능한 에어컨이 좀 올해 좀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름에 특화된 제품으로서 이제 국내 최초로 유리병, 페트병 그리고 알루미늄 캔의 장점을 모은 MB캔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MB캔은 과거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러한 선진국 몇 개 그 국가에서만 이렇게 개발을 했던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게 그 보냉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그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회용품의 퇴출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더위가 오게 되면 음료를 담아서 이제 그 차가운 상태로 이제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좀 이번 여름에 이 제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파세코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파세코는 이제 국내 최대의 빌트인 가전기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제품들이 나가는 것이 이제 유수의 대형 건설 회사와 대형 가전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한샘과 같은 이제 대기업의 OEM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과 관련된 제품들도 이 대형 업체들의 어떤 빌트인 가전으로 탑재가 돼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회사의 포인트는 과거의 투자자들이 겨울에 특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만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우리가 좀 새롭게 매출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바로 다른 업체와 차별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숨은 여름 수혜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하겠고요. 네.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좀 비춰주시면 흐름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1, 2, 3월 초까지 이제 큰 변화가 없다가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8,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서서히 지금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상황에서 이 파세코의 어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선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름 수혜주 얘기 쭉 하시면서요. 관련주로 파세코를 관심주로 봤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가 또 약세 전환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힘이 좀 약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포인트가량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입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올랐던 주요 요인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강하게 당기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밀립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대로 좀 밀리면서요.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약세로 돌려놓은 모양새입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